서울 법인택시의 환경을 좀 보면 여기 보시면 전액 할인 월급제 2021년 시행을 유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서명한다. 이래서 뭐 택시회사 땡땡땡 회사 대표이사 땡땡땡 외 몇 명. 그래서 이제 서명을 이렇게 쭉 실질적으로 지금 서명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서명을 좀 실질적으로 받아놓은 상태예요. 이거는 뭐냐면 기사들한테 받는 거예요. 기사들한테 이렇게 서명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제가 서명 날짜에 대한 부분들은 받고 있는 중인데,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완전월급제, 전액관리 월급제에 대한 개념들을 못 버티겠다는 이야기예요. 못 버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월급제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법인택시 회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했었던 문제였습니다. 근데 노조에서 또는 기사들이 완전월급제를 주장을 해왔고, 그 노조들에 대한 부분들 완전월급제를 주장해왔고, 노조들에서도 지금 완전월급제에 대한 회의론이 좀 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행을 해봤더니 산학금제도와 별반 차이가 없고, 또 기사들도 반발이 상당히 심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산학금제도와 그 완전월급제, 전액관리 월급제와 차이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산학급이 14만 원이다. 그러면 14만 원에서 넘어가는 금액은 100% 기사 겁니다. 전액관리제는 어떤 형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월급이 한 달에 전액관리 금액이 5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500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5대5 또는 6대4, 뭐 7대3, 그건 회사마다 대동 다릅니다. 달라요. 그 비율 자체가 조금 많이 하는 데도 있고, 또 적게 하는 데도 있고, 회사 측에서 많이 가져가는 데도 있고, 적게 가져가는 데도 있고. 그래서 산학금제도와 전액관리 월급제가 차이점이 뭐냐, 딱 그러면 야 봐봐, 그냥 하루에 n분의 1에서 산학금제도로 14만원이 14만원이 14만원 12만원 12만원 정해놓은 거하고, 한 달에 급여하 전액관리 월급제하고 뭐가 틀린 거야? 그러면 산학금제도는 산학금을 넘기는 순간부터 발생되는 수입은 오롯이 다 기사목. 그 다음에 전액관리 월급제 같은 경우에는 월정액이 정해져 있고, 월정액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기사와 회사와 반반 또는 6대4 이런 비율로 나눠 갖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완전월급제, 제가 생각할 때 전액관리 월급제에 대한 부분들은 안착하기가 쉽지 않을 부분들이고, 김지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 지원 없이는 실패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 현상들은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은 이미 벌어지고 있고요.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좀 이제 보여드리면, 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보시면 203만 원, 이게 한 달 총 지금 이 양반이 벌어들인 수익금이에요. 근데 기본금이 170만 원이야. 그리고 야근수당이 9만 원이 붙었어요. 그리고 근속수당이 8만 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뭐 공제금에서 보니까 지급액이 187만 1,015원을 월 급여로 받아갔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벌어온 금액은, 한 달 동안 나가서 운행 미터기를 찍어서 벌어온 금액은 얼마냐? 203만 7천원, 203만원 빼기 이 사람이 받아가신 분은 얼마냐? 187만원, 187만원. 그러면 회사 단순적으로 빼면 16만원, 그죠? 16만원이 회사에서 가져간 금액이면, 여기에 활부금, 그 다음에 회사 인건비, 여기서 인건비는 이제 개인 택시기사 인건비가 아니라 사무를 보는 인건비, 그 다음에 회사 운영비 이러면, 그 다음에 자동차 활부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정비료,
그 다음에 보험료, 그 다음에 마진. 그러면 16만원 갖고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불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건 여러분들한테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판단에 맡기겠어요. 이게 지금 기준금을 못 채운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완전월급제를 해서 그 월정액에 대한 개념들이 없으면 이런 케이스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다들 이렇게 하겠죠? 또 그 다음 달에는 250만원 조금 더 찍으셨어요. 돈은 똑같이 받아가셨고, 여기 지금 초과금에 대한 부분들은 60대, 지금 60%, 뭐 70%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금 비율별로 회사마다 좀 달라요. 23일 일하셨고, 그래서 8만원이고, 그 다음에 야간수당이 98,000원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월급제로 하면은, 이렇게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총운송 수익금 자체가 간신히 기사 급여, 드라이버 급여만 채우고 말 정도의 수입만이 발생이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게 곱하기, 예를 들어서 그 100대가 있다 그러면, 회사에 100대가 있다 그러면 곱하기 이 적자폭이 뭐 다 이러시지는 않을 건데, 이건 뭐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고 한 사람이 이래서 이런 형태의 급여를 받아가면 나머지 사람들이 금방 이런 식으로 따라갑니다. 금방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 그 적자액은 눈덩이듯이 불어날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건 회사가 무너지는 형태가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김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월급제로 가면 문 닫는 부분들이 지금 저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일부 지금 이거는 벌어진 거예요. 이건 앞으로 예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수입입니다. 이거는 실금액이에요. 실금액. 실질적으로 이 금액을 지급을 했고, 또 실질적으로 이 금액을 운송수익금으로 벌어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 법인 택시들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지. 지옥의 묵시록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냥. 이건 뭐 지옥의 묵시. 그러면, 야, 이 부분들을, 이래서 완전월급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을 듯 싶고, 그걸 이제 회사에서 절충안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월 기준금을 정해서 월 기준금 이하로 떨어지는, 월 기준금을 정해서 월 기준금 이하로 떨어지면, 이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월기준금 이하겠죠. 월기준금 이하 같은 경우는 까고 여기서 돈을 까겠다. 이거 까서 못 준다. 그래서 이거를 운영비나 아니면 회사 보험료나 아니면 차 활부금으로 또 기름값으로, 기름도 떼야 되잖아요. 연료비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고, 노조에서는 이러면 산학금 제도랑 뭐가 다르냐 이러고 반발을 하는 중이고, 그래서 이런 이해 충돌 관계가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르다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만 설명을 해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부터 제 멘트를 섞기 시작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택시를 위한 방송 택시TV, 이런 현상들이 지금 법인 택시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완전월급제라는 거는 이만큼 벌어도 월급을 줘야지, 적자는 네가 감당해야지, 회사에서 감당해야지. 회사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 우리 2달도 못 버텨, 3달도 못 버텨, 이렇게 하면 어떡해, 그럼 회사 끝내야지. 그건 네 사정이고, 그래서 서로 간에 지금 치킨 게임을 벌리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조정이 되고 어떻게 잘 융합이 될지는, 그건 뭐 제가 신경 쓸 문제까지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뭐 법인 노조와 또 법인 기사님들과 또는 법인 택시 회사 사장들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방금도 말씀을 좀 드렸듯이 단순히 소개의 입장에서 전달을 좀 해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그럼 내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면 그러면 어떠한 형태들이 나오느냐. 대구에서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대구에서 법인에서 올해 감차 대상으로 사면 법인 택시가 160대였답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 택시는 좀 빼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래서
실감차 보상금은 2,6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대당 개인 택시 한 대당 2,6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달 5일부터 모집에 들어갔는데, 예전에는 보통 이렇게 감차에 대한 보상 기준액이 나왔고 보상 감차에 대한 시행이 딱 시작이 되면 어떤 현상들이 좀 벌어졌느냐 하면 대부분 미달됐어요. 서울에도 딱 한 번 감차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인이 5대 했나 뭐 몇 대 했나 하여튼 그랬어요. 뭐 몇 대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법인이 몇 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직하면 감차 금액 자체가 실거래 금액보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대구의 법인 택시 원래 지금 현재 거래 금액은 이거보다 좀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높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는데, 예전에는 좀 안 했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하루 만에 감차 기준 대수 초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히려 20대가 감차 신청을 취소해야 될 판입니다. 말해서 택시업계가, 법인 택시업계가 면허를 반납하는 행렬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들은 왜 그러냐면 법인 택시기사들의 줄사표가 원인이 되는 부분들이고, 1월 기준으로 대구 기준입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5,500명이던 기사의 숫자가 이달 들어서 4,200명까지 줄어들었다. 약 1,300명 정도가 일을 관뒀다. 그리고 줄어든 기사의 수만큼 택시도, 법인 택시 시동을 끄고 멈춰져 있는 법인 택시도 6,016대 중에서 1,800대가 넘는다. 이게 법인 택시의 현실입니다. 예, 김지아님, 그러니까 결국은 그 대구에 대한 인구 유출에 대한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또 저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동량 자체, 인구수 자체가 줄기 때문에 저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저 부분들은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워낙 덩어리가 커서 이 지금 조금씩 느리게 다만 그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지, 지금 서울도 인구수는 좀 줄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와 서울도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법인 택시들이 이제 저런 현상들이 벌어지면 한 50% 정도, 뭐 많게는 한 50% 정도, 또 적게는 한 30-40% 정도가 무너질 거라고 봐요. 그건 전국 공통이라고 놓고 보고, 그런 현상들이 이제 대도시를 중심으로 벌어질 겁니다.